제가 주말 영상에서 2차전지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촬영 시간이 한 2시 20분 오후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2차전지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단기 이슈 소멸로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종목들은 소외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차전지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반도체 몇몇 종목이나 AI 종목, 로봇 종목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은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2차전지가 코스모 화학 상한가 갔고 LNF가 10% 가까이 갭상승 떴다가 지금도 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무려 6%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케미칼이 이름 바뀐 건데, 사명 바뀐 건데 신고가 가 나와주면서 또 좋은 음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럼 계속 2차전지를 다시 한 번 더 계속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시장에서 계속 선택을 받고 있죠. 오늘마저도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한 이런 구간에서도 한 번 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비중은 어쩔 수 없이 이쪽 섹터 2차전지 관련해서 파생된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서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두 번씩 또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비교적 지금까지 잘 숨어 있거나 이런 2차전지와 시소타기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을 미리 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후보는 제가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게임이나 우주나 신재생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다른 장비주나 아니면 반도체 덜 오른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2차전지가 계속 이렇게 랠리를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일부 비중을 계속 참여해서 트레이딩을 하되, 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터지는 섹터나 종목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과감하게 몰빵을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좀 크게 좀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일부 비중은 떼서 다음 순환매를 미리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 위주로 쭉 보시면서 비교적 차트가 좀 잘 버텨주는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2차전지에 블랙홀처럼 자금들이 다 막 쏠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비교적 잘 버티고 양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시면은 다음 순환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이런 게임주 몇몇 종목들, 넥슨 게임즈나 데브 시스터즈나 이런 종목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차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한 번 더 계속 야금야금 버티다가 2차전지 차익 실현 나오면은 괜찮은 차트 뭐 있지? 사람들이 찾아보다가 한 번씩 뉴스가 붙으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후보도 게임주도 일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주도 있을 수 있어요. 우주도 그동안 강했던 AP 위성 같은 종목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랙 아이 등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야금야금 이때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요 전고점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야금야금 거래량 없이 좀 상승을 시키고 있는 모습, 다시 이런 중요한 저항대에 언제든지 좀 돌파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올라왔죠. 이때 무섭게 만들고 하락을 했던 윗꼬리 구간까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친절하게 다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구간들을 메모 소화하는 과정,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양호한 차트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종목도 조용히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또 오늘 10만원 이상을 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으니까 우주 쪽도 당연히 가능한 후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게임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금야금 저점을 좀 올리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순환매 돌고 한 번씩 관심 받을 때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신재생 내에서도 하나솔루션은 오늘 꽤 하락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장에서는 태양광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2차전지에서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은
신재생 쪽으로도 일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을 좀 더 범위를 넓게 본다면은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니라 원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탄소 중립으로 이번에 조금 들어왔던 게 이런 휴캠스 같은 종목도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종목, 그 다음에 뭐 캠트로스 같은 종목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물론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탄소 중립 관련으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당연히 원전주도 역시 저번 주에 좋은 흐름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두 번째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럼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가장 강력한 시속 게임을 할 만한 라이벌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당연히 한번 꺾일 때마다 반도체에 오히려 시소타기로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반도체 중에서도 대장격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비교적 덜 올랐던 후발주자들, 장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한 번씩 반짝반짝 순환매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미리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주나 게임이나 반도체,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 핫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기차 장비주들도 덜 오른 종목들도 있고, 또 꼭 전기차 리튬이나 배터리 관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나 아니면 그런 기타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테마주 내에서도 한 번씩 반짝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생해서 종목들을 미리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그래도 반등 나오는 녀석들은 비교적 반등이 일부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2차 전지가 아마 꺾일 때 충분히 들어올 만한 후보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AI 쪽은 괜찮게 들어왔어요.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오늘 장중 반등이 10% 이상 나와주기도 했고, AI는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AI랑 로봇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전지가 꺾인다고 해가지고 다시 로봇과 AI가 대장주로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많이 부재한 상황이고,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좀 더 새로운 재료가 있는 새로운 테마군들을 많이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뉴스가 붙지 않는다면은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역시 2차 전지 계속 매매를 하면서 다른 후보군들을 일부 선취매를 해서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차 전지 계속 봐야겠다. 무서워도 봐야 된다. 왜? 시장이 계속 말해주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실전 투자 하시는 분들은 예측과 전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과 전망은 누가 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서 예측과 전망을 하는 거고, 틀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피드백을 해 주시는 거고, 하지만 저희 같은 실전 투자자들은 예측과 전망보다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대응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그냥 나의 마음일 뿐이다. 시장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자. 그렇게 본다면은 2차 전지 역시 계속 봐야 된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 구석에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무섭다. 지금 올라서 갑자기 막 한번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비중을 크게는 안 들어가고, 일부 비중은 다음 순환매의 이런 후보들을 열심히 찾아서 잘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대로 비중을 일부 우주나 게임이나 반도체, 장비, 들어오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포트를 좀 나누면서 여기에서 순환매가 돌았을 때 4월달 좀 괜찮은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각자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4월달에도 2차 전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떠한 생각을 가졌던 간에 괜찮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맞게 잘 매매를 하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틀렸을 때 거기에 맞게 빠르게 대응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시나리오가 있어야겠죠. 그렇게까지 준비를 한다면은 별로 무섭지가 않죠. 어떤 시장이 오든 예상이 틀렸던 간에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아요. 나는 그 다음 계획이 다 있거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4월달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의 파티는 즐기되 언제든지 파티가 끝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대비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